지난 영상에선 크리에이트 모드의 기차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차를 만들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영상은 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기차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증기기관의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한 기술은 철도였습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됐고, 도시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그로 인한 시장이 확장되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냈죠. 마인크래프트의 크리에이트 모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템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호퍼나 마인카트처럼 레드스톤 관련 장치를 이용하거나 물과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시스템은 장거리로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죠. 하지만 계획표대로 짜여진 기차는 청크가 로드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작동하기 때문에 대량의 장거리 물류 운송을 위해선 반드시 기차를 사용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동안 만든 건축물입니다. 처음에는 집을 한 채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건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지금의 상태가 됐는데요. 모든 건물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구의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2블록 위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건물들이 일렬로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을 제외한다면 전부 자동화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언젠가 기차 시스템 추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각 공장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자동으로 임시 거점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최종 목표입니다. 단, 여기에 있는 집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 집을 만드는 데에 들인 시간도 정말 많고 마음에 들었던 집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버려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모든 건물을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기찻길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기차 선로는 마인카트의 레일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진 곳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구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손에 블록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로 기차 선로를 설치하면 선로 아래쪽에 해당 블록 아이템을 동시에 설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금속 거더는 크리에이트 모드로 추가된 건축용 블록인데요. 기차 선로와 같이 설치할 경우 특이하게도 곡선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관상으로 마감하기엔 정말 찰떡같은 블록이에요. 이렇게나 잘 짜여진 아이템인데 제대로 된 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찻길에 궁합이 좋은 벚꽃길도 깔아주고, 낙차가 있는 곳은 다리를 건축해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느낌으로 조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류 운송을 위한 기차를 따로 만들어줬는데요. 원하는 기차의 모양을 만들고 기차로 변환시켰을 때 기차에 사용한 블록의 수가 많을수록 프레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탓에 저번에 만들었던 지옥행 급행 열차는 물류 운송에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라 판단했죠. 장시간 운행될 수밖에 없는 물류 운송의 특성상 최대한 적은 수의 블록을 사용하면서도 운송용 기차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차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기차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친숙한 상자나 통을 설치해도 되지만, 크리에이트 모드로 추가된 아이템 금고를 설치하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열 수 없는 가상 공간이 추가되는 대신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템을 기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아이템 저장고로 털을 잡을 예정인데요. 건너편의 기차 선로와 마저 이어주기 위해 커다란 산봉우리를 뚫고 터널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일단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굴착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 기차 선로를 연결하고 방금 만들었던 기차의 드릴을 설치해서 구멍의 면적을 넓혀주는 작업을 했죠. 기차는 굴착기와 마찬가지로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굴착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터널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해야 갬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이템 인터페이스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기계 파츠입니다. 움직이는 구조물인 기차에 하나, 고정된 위치에 하나씩 설치해주고 구조물이 움직이는 와중에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면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서로 연결되면서 기체에 설치된 아이템 금고와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템 금고가 서로 연동되고 분리됐던 서로의 공간이 일시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장을 조금씩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수정하는 와중에도 몬스터가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제 집념 앞에선 절대로 막을 수 없었죠. 아마도요. 기차가 각 공장을 지나면서 아이템을 수거할 수 있도록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알맞은 위치에 설치했으니까 이제 기차의 운행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해선 기차 계획표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아이템을 들고 우클릭하면 전용 UI창을 띄울 수 있고 원하는 기차의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면 기차의 행동을 지정할 수 있죠. 기차에 줄 수 있는 행동 변화 종류는 총 3가지로 정거장으로 이동, 행선지 제목 업데이트, 최고 속도 변경이 있는데 행선지 제목 업데이트는 나중에 디스플레이 영상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거장으로 이동이라고 적힌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메인 행동 목록을 정해주면 바로 아래쪽에 하위 옵션을 추가로 정해주면 되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월드 내 정거장의 모든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거장은 사용자 임의로 설정된 이름으로 구분되니까 그동안 만든 정거장들은 꼭 수정을 통해 임의의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A 정거장으로 지정했고 일단 이대로 행동을 몇 개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최고 속도 변경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죠. 속도 조절은 좀처럼 많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100분율로 지정할 수 있고 저는 80%로 설정했습니다. 기차 계획표는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두 계획 사이에 적혀진 이 내용은 다음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정차된 기차가 출발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조건은 정거장으로 이동 항목을 선택했을 때 기본값으로 붙는 조건이고 조건의 내용은 본인의 입맛대로 복잡한 설정까지 가능하죠. 지금 내용대로라면 기차가 5초 동안 정차할 경우 다음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또 조건을 추가할 경우 플러스 버튼이 2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횡렬 추가 버튼을 누르면 OR 조건을 추가, 종렬 추가 버튼을 누르면 END 조건을 추가합니다. 전문 용어라서 이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뒤에 나올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는 동일한 설정으로 하위 목록의 옵션만 조금 변경해서 2개의 계획을 추가로 작성했고 이제 작성한 계획표대로 기차를 자동으로 운행시켜 보도록 해봅시다. 작성이 완료된 기차 계획표는 기차를 조종해줄 기관사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기차 조종기 앞에 좌석을 설치하고 동물이나 몬스터를 앉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관사가 될 수 있죠. 작성한 기차 계획표를 우클릭으로 쥐어주면 좌석에 앉은 엔티티가 기관사로 변하면서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엔티티 대신 블레이즈 버너를 설치하는 편이 더 편하고 안정적인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차 계획표의 첫 번째 계획은 A 정거장으로 이동입니다. 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기차가 5초 동안 멈추는 것이니까 5초 뒤에 출발하겠죠. 두 번째 계획은 기차의 최고 속도를 80%로 변경이네요. 속도가 약간 느려질 겁니다. 세 번째 계획은 B 정거장으로 이동인데요. 그리고 도착 후에는 A 정거장과는 달리 출발 조건 한 개를 종렬로 추가했는데 종렬로 추가할 경우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차량 내 참나무 판자를 10개 이상 소지할 것.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정거장 블록에 레드스톤 신호를 줄 것. 아이템 인터페이스로 저장 공간이 서로 이어진 상태니까 이 상자 안에 참나무 판자를 넣으면 차량 안으로 아이템이 이송될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인 정거장에 레드스톤 신호를 주게 되면 기차는 총 2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됐음을 감지해서 다음 계획인 최고 속도를 5%로 변경할 겁니다. 기차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는 거죠. 이번에는 종렬이 아닌 횡렬로 똑같은 조건을 추가해 봤는데요. 횡렬로 추가할 경우 OR 조건이기 때문에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표의 내용대로라면 다음 행선지가 없어서 출발 조건을 모두 달성하더라도 B 정거장에서 정차해 있어야 할 기차가 어째선지 A 정거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반복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표의 마지막 계획이 완료되면 첫 번째 항목이 A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차는 똑같은 레일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이제 기차 계획표 작성 방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가 됐나요? 지금부턴 이 내용을 토대로 야생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운송용 화물의 조종기와 기관사는 차량 하단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기차에 사용되는 블록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함이고, 완전 자동화 물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계획표를 전달받은 기관사는 첫 번째 항목인 철공장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공장역에 도착하는 순간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서로 연결되고 공장 내 생산되고 보관돼 있던 안산함과 철주개가 화물의 아이템 금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조건은 저장소 휴식 상태를 1초 이상 유지하는 것인데요. 저장소 휴식 상태란 말 그대로 화물 내 저장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즉 아이템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1초 이상 유지된다면 다음 계획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화물 내 아이템 금고의 용량이 가득 차거나 공장의 아이템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면 화물은 계속 정차해 있을 겁니다. 다음 계획도 이전과 동일한 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했는데요. 나무공장역으로 이동 후에 갖가지 나무 종류들을 모두 수거하면 기차는 원위치로 복귀해서 금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시 빼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는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시야 범위에 따라서 맵을 불러들여 옵니다. 플레이어의 시야에 벗어난 곳이라면 마인크래프트의 시스템상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 맵을 더 이상 불러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차 또한 운행 도중에 멈추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크가 로드되지 않더라도 기차의 움직임만큼은 계속해서 작동하는데요. 크리에이트 모드 공식 설명으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단 청크는 여전히 불러들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차에 설치된 장치라던가 기차 주변의 장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표에 적혀진 대로 기차의 운행은 끊이지 않지만 기차가 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장치 주변에는 반드시 청크로더를 만들어 주어야만 하죠. 청크로더란 청크를 지속적으로 강제 활성 상태를 유지시켜 플레이어가 그 청크를 떠나더라도 공장이나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청크로더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본 장치들 중에 가장 원리 파악이 쉬운 프로토타입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청크로더는 많으니까 꼭 이 프로토타입으로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이쪽에 있는 호퍼에 아이템 하나를 집어넣으면 호퍼의 방향에 따라 우측의 공급기 안으로 들어가고, 앞쪽의 비교기가 아이템을 감지하면서 레드스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위쪽에 레드스톤 가루가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관측기가 신호의 상태가 변함을 감지하고 공급기 안에 있던 아이템이 지옥문 방향으로 발사되는 것이죠. 지옥문을 통과한 아이템은 네더로 이동하자마자 이쪽에 있는 호퍼 안으로 아이템이 들어가고 방금과 똑같은 원리로 오버월드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버월드와 네더를 쉬지 않고 오가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마인크래프트의 시스템상 해당 청크를 둘러싼 9개의 청크를 강제적으로 로드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멀리 떨어져도 이 9개의 청크 내 공장이 있다면 언제든 작동하는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차의 자동 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할 난제가 아직도 몇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아마 다음 영상이 기차에 대해 배워보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멋진 건축물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